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공부방을 창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또는 1인 교습소를 창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숙지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하시기 전, 오픈하시기 전 꼭 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방을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먼저 한다고?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공부방을 창업하고 전단 작업을 하고 내가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오고 내 수업하는 그 시간대마다 아이들이 찰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부방을 창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리 선 홍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상가를 오픈을 할 때 상가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 상가 인테리어를 할 때 앞에다 크게 현수막을 걸잖아요. 몇 월 며칠 오픈합니다. 선 몇 명까지는 내가 그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공부방도 이런 마케팅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광주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유명한 공부방이나 교수소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거기서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 홍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정말 커다란 실수거든요. 착각이거든요. 내가 이 동네에서 잘 나가고 유명한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선생님일지라도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부방을 창업하고 교습소를 오픈한다면 그곳에서는 내가 신입이고 초짜인 거예요. 나를 보고 학부형들이 막 학생들이 밀려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큰 계산 착오입니다.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나는 그 지역의 초짜 선생님이고 나는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방을 창업하신다고 결정을 하시고 이사를 가신다면 공부방 창업하시기 6개월 전이나 최소한 3개월 전부터는 선 홍보를 하시고 공부방 오픈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선 홍보를 하실 때 몇 월, 며칠, 어느 공부방이 오픈이 되는데 선착순 몇 명까지는 내가 무엇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겠다라는 선 홍보를 먼저 하셔야지만 선생님이 공부방을 창업하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대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창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선 홍보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꼭 숙지해야 할 부분은 선생님의 마인드 장착입니다. 내가 공부방에 처음 오픈을 해서 학생 1명을 받고 학생 2명을 받는다면 내가 이 아이들에 다 스케줄 다 맞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한 그룹에 먼저 한 학생을 받았어. 그런데 그 한 학생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은 1:1 맞춤 수업, 코칭 수업이 아니고 그룹 수업이라면 이 아이가 먼저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나중에 들어오면 이 아이하고 레벨이 잘 맞지 않아서 같은 반에 운영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티칭 수업을 할 때 한 그룹에 1명부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이 아이와 함께 합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마치 좀 잘 나가는 공부방 선생님인 것처럼, 내가 유명한 선생님인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먼저 장착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의 규칙을 세워서 학생을 받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룹식 티칭 수업을 할 때 최소 4명, 많게는 6명까지 한 그룹의 인원수를 정했는데 어떤 학부형님이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셨을 때 1명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 1명 때문에 반을 개설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 1명을 가지고 내가 반을 개설하면 이 다른 아이들이 이 반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명을 데리고 3개월, 4개월, 5개월 수업했어. 다른 아이들이 신규가 들어와서 이 아이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을까요? 학습의 격차가 나서 같이 그룹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계략을 세웠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당장 수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4명의 인원을
그룹을 만들어 오시면 제가 당장 반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정 힘드시다 하면 최소 3명까지의 학생을 모집해 오신다면 내가 반을 개설해 드릴 수 있지만 어머니 자녀의 1명을 위해서 내가 반을 개설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님들이 저희 공부방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딱 4명의 그룹을 잡아가지고 반을 개설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아이 1명만 받았다면 얘는 완전히 1대1 과외잖아요. 그 엄마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똑같은 수강료를 내고 똑같은 시간대에 내 아이가 1대1 과외 수업처럼 수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한 그룹을 만들까요? 제가 만약에 학부형이라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공부방이 그룹식 티칭 수업이라면 1명만을 위해서 반을 개설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께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당장 반을 개설해서 수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룹을 만들어 오시면 어머니 원하는 시간대에 어머니 원하는 요일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무슨 똥배짱이야? 뭐 믿고 이렇게 튕기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부방을 오픈하셨다고 학생 수가 많이 없다고 모든 걸 한 학생의 한 학부형님의 요구에 다 맞춰서 수업을 하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학생 수가 많아졌을 때 시간표 짜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룹을 형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방을 창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공부방이고 정말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다면 그룹을 만들어서 오시면 당장 개설해 주겠다는 그런 도도함도 필요하고 잘 나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방 창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명을 데리고 2명을 데리고 공부방 수업을 개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어머니들께서 원하셔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방을 창업하시겠다고 결정하셨나요? 그러면 공부방 창업하시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할 3번째는 공부방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을 서류로 문서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픈을 하고 나서 내가 점차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문서화하고 이런 규칙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충우돌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창업하시기 전에 미리 내 공부방 운영할 때 학부형님들과 학생들의 공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규칙을 지켜야 할 그런 소소한 것들부터 무엇이 있는지 내 공부방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건지 이거를 서류화하고 문서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이 닥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방을 창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창업하시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할 4번째는 내가 수업하고 있는 우리 학원의 우리 공부방의 시스템을 프로그램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가 많아졌을 때도 그리고 아이들이 혼동 없이 공부방을 잘 운영해 나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동화처럼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방에 운영하는 컨텐츠 프로그램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다 올리시고 내가 오프라인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동화로 만들어서 공부방을 창업하셨을 때 원활하게 공부방을 운영하실 수 있고 아이들이 혹시나 갑자기 많아져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이들을 잘 이끌고 수업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째, 내 공부방을 창업하시기 전에 내 공부방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든 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을 창업하시기 전에 숙지해야 할 4가지를 알아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5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방을 창업하기 전에 4가지의 규칙과 시스템과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공부방을 오픈하기 전에 먼저 선 홍보한다는 거 4가지 다 알아봤죠? 제일 중요한 5번째는 뭘까요? 내가 공부방을 창업해서 아이들을 1명을 받든 10명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자동화처럼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갈 건지 내가 수업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공부방이 창업하겠다고 coming soon 하고 홍보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자가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대기자의 아이들이 다 레벨이 다를 거고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룹으로 수업을 하시든 1대1 맞춤식 코칭으로 수업하시든 공부방 창업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보고 아이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아이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아이들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해볼 거고 이 아이는 성향이 이렇고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되어 있고 어떻게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이 두 아이가 한 공간에 1시간대에 수업을 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역발산으로 자동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려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수업을 하시면 내가 계속 이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공부방을 선순환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방 창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시뮬레이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방을 창업하시기 전에 5가지를 먼저 꼭 숙지를 하시고 공부방 오픈하신다면 그 공부방이 그 동네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1등 공부방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걸 저는 호언장담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자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방을 창업하시기 전에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해 보시고 공부방 창업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지금 1시 23분이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슬슬 한두 명씩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방 창업하기 전에 꼭 숙지해야 할 5가지 함께 익혀보았고요. 한번 고심해 보시고 실행에 옮겨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그것부터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내 아이도 깊이 있고 높게 성장하고 나도 더불어서 높게 깊이 있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